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81페이지 콘크리트의 성질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1번에 블리딩 개념이 나옵니다. 자, 블리딩은 원래 의학적 용어로는 출혈 개념이 됩니다. 출혈. 자, 콘크리트에 피는 물이죠. 물이 솟아오르는 거죠. 자, 보통 블리딩 개념은 자, 이 개념이 블리딩입니다.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그러면 탓을 했을 때 이 블리딩이 보통 발생하는 현상 주된 원인은 과다한 물의 사용이에요. 지나치게 물 시멘트 비를 너무 크게 했다는 거예요. 물을 많이 사용했죠. 단위 수량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깔아앉는 거죠. 그래서 묵은 골재나 시멘트 입자 중에 묵은 것들은 침강 깔아앉는 겁니다. 자, 침강을 하면서 이때 콘크리트 표면으로 상승을 하는데 누가 상승을 하게 되는가 하면 물하고 이런 미세 물질들이 상승합니다. 미세 물질들이 이것이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블리딩이라고 칭합니다.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이런 데에서 가벼운 것이 상승하는 거죠. 무거운 것은 침강 깔아앉으면서 이것이 블리딩이에요. 자, 그러면 블리딩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과다한 물의 사용이 주된 원인이에요. 과다한 물의 사용이 주된 원인이고요. 이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는 자 무엇인가 이제 이 부적합한 골재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해 물질이 함유된 골재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한 겁니다. 유해 물질, 즉 유해 물질이 이런 함유된 골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용했을 때, 그리고 뭐 시멘트의 분말도가 보통 시멘트는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입자가 미세하다겠죠. 시멘트 분말도가 작은 걸 쓴 거예요. 작은 거. 그럼 시멘트 입자가 큰 걸 쓴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 썼을 때 이 블리딩의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블리딩을 줄이기 위해서 물의 사용량은 최대한 줄여야 되고, 골재는 깨끗하고 청정 유해 물질이 없는 골재를 사용을 해 주시고, 분말도가 큰 것을 써주시면 블리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블리딩 이제 이거죠. 수가 상승한 블리딩 수락하죠. 올라오는 물을 블리딩 이 수의 상승 속도보다 표면 수분 증발이 빠를 때 소성 수축 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소성 수축 균열. 이런 소성 수축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성 수축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증발 속도가 빨라서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과도한 증발 속도 때문에 블리딩 수의 상승 속도보다 표면 증발이 너무 빠를 때 발생하는 것이 소성 수축 균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균열 정리하면서 소성 수축 균열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그 올라오는 이거죠. 미세 물질, 이것이 하얀 백색 물질을 우리가 레이턴스라고 하죠. 이것이 레이턴스 개념이 되는 겁니다. 레이턴스. 그러면 이 레이턴스는 이어치기식 제거를 꼭 해주시고 우리가 콘크리트를 이어붙기 해야지만 부착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크리퍼 개념이 나오죠. 크리퍼. 자, 크리퍼는 장기 변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3번의 크리퍼. 이거는 장기 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변형. 자, 콘크리트 일정 하중을 계속 존치시키면 하중의 증거 없이도 변형이 계속 증대되는 현상을 크리퍼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개념이 크리퍼라 보면 책꽂이 책을 꽂아놨습니다. 전집을. 그런데 책을 더 이상 꼽지 않더라도 변형은 증대되죠. 쭉 처집니다. 맞죠?
여러분 한 달 자 예를 들어서 책 꽂아놨다가 4달 꽂아놓은 거 차이가 있죠? 축 처진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크리퍼입니다. 책꽂이가 처지는 거. 자, 운동복을 샀습니다. 처음에 운동복이 밴더의 탄력성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간 입다 보면 어떻게 축 늘어나서 안 되도록 하죠. 그런 것들이 크리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퍼는 어떤 경우에 증가하느냐? 거기 1번 해놨죠. 재하 시기가 빠를수록, 하중을 가는 시기가 빠를수록 크리퍼가 어떻게 증가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이거죠. 콘크리트 탓을 해가지고 충분한 강도가 나올 때까지 양생을 해주시고 강도가 나온 다음에 하중을 가하면 관계가 없는데 바로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빨리빨리를 좋아하고 또 입주 맞춘다고 빨리 콘크리트 탓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지하시기가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지하시기가 빠를수록 크리퍼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강도가 안 나는데 하중을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강도는 떨어진다 했죠. 그 물시멘트가 크거나 강도가 낮을 때 이럴 때 크리퍼는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 강도가 확보됐을 때 하중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강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중을 가면 크리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 분들은 옛날 꼬부랑 할머니들이 크리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산후조리 기간을 가지고 나중에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는 산후조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일을 직접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꼬부랑 할머니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죠. 산후조리 충분한 강도 나온 상태에서 몸이 회복된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만약에 이 콘크리트의 그리프나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습도가 적을수록 그냥 높을수록 되죠. 자, 높을수록 그리프는 증가됩니다. 자, 이거 콘크리트의 내부에 자 뭡니까? 이제 수분이 있어야지 수화 반응해서 응결경화되면 굳으면서 강도가 발생하는데 자, 대기 습도가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필요한 물, 콘크리트 필요한 물을 대기가 뺏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도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생이 나쁠수록 양생을 잘해줘야지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되겠죠. 그런데 양생을 나쁘게 하면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생이 나쁠수록 크리퍼는 증가됩니다. 자, 그리고 제하응력이 크다. 제하응력이 크다는 것은 바로 하중이 크다는 거죠. 하중이 커야지 내부에 생기는 응력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중이 크게 되면 크리퍼는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몸무게 정도 80kg, 100kg 정도 가했다 이겁니다. 그보다 탱크가 와가지고 뭐죠? 탱크는 막 50톤, 60톤이든 그 하중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교량을 딱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하중이 좀 적죠. 그럼 내부에 응력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근데 탱크가 지나가면 너무 무겁죠. 그럼 붕괴되는 거죠. 처지는 것 자체가 아니고 붕괴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중이 클수록 우리가 제하응력이 클수록 크리퍼는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면 치수가 작을수록 크리퍼는 증가돼요. 처짐이니까. 보통 단면이 커지면 높이가 높아지죠. 그러면 단면이 2차 모멘트 커지게 잘 견딥니다. 그런데 약하면, 그래서 모르면 이거 기억하면 된다. 30cm 자를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단면이 작으면 이렇게 잘 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단면이 커지면 춤이 잘 안 이어지죠. 그 개념을 우리 이해하시면 되나? 단면이 클수록 크리퍼는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단면 치수가 작을 때 크리퍼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온도는 높을수록 습도하고 반대 개념이 되죠. 그리고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 때 이 크리퍼는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크리퍼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압축 철근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짐이니까. 보통 철근이 인장력, 맞죠? 콘크리트 압축력을 부담하도록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압축 철근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중요부에는 인장 압축척에 사실 철근을 다 배관하죠. 그것을 우리가 복근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압축 철근을 넣어줌으로써 크리프를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 4번에 건조수축 개념이 나옵니다. 건조수축. 자 건조수축은 잉여수분의 정발로 생기는 거죠. 잉여수분의 정발로 건조수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건조수축에 따라서 균열이 따라오겠죠. 건조수축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잉여수분이 정발하면서 콘크리트의 최적이 어떻게 감소하죠. 줄어들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 기억하시면 돼요. 입술이 어떻게 됩니까? 겨울철에 이제 방이나 이런 데 실내를 난방을 하니까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정발하면서 최적이 감소돼 입술이 그러면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건조 수축 균열은 최적 감소로 있죠. 수축하면서 최적 감소가 되면서 우리가 수축하면서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먼저 그게 나왔죠. 먼저 일반적 물 시멘트비. 자 물의 단위 수량이라고 해도 되겠죠. 물 시멘트비 또는 뭐 단위 수량. 물의 사용량입니다. 물 시멘트비 뭐 단위 수량이라고 해도 관계없고 그러면 이 건조 수축 개념은 자 비례 관계가 될 수밖에 잉여수분의 정발이니까 그러면 자 물 시멘트 커지면 건조 수축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물 시멘트비가 적으면 건조 수축은 줄어드는 겁니다. 잉여수분의 정발이니까 이것은 비례 관계의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위 시멘트량 뭐 단위 자 콘크리트 1입방미터에 자 1세제곱미터에 비교할 때 사용되는 시멘트 양이 단위 시멘트량이죠. 그러면 이 단위 시멘트량하고 건조 수축도 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비례 관계. 자 단위 시멘트량은 콘크리트의 단위 시멘트량이죠. 그러면 콘크리트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골재의 사용량이 준다는 뜻입니다. 자, 콘크리트의 배합은 시멘트, 모래, 자갈의 배합비예요. 자갈의 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하면 골재의 사용량이 준다는 것이고 반대로 단위 시멘트량이 준다는 것은 골재의 사용량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하면 따라서 동일 물 시멘트비 물 결합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의 사용량도 증가가 되는 거예요. 얘가 증가되면 물의 사용량도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 시멘트량 많아지면 건조 수축 증가됩니다. 반대로 단위 시멘트량을 줄이면 건조 수축은 줄게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로 무슨 개념이다? 단위 시멘트량하고 골재 함유량은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골재 함량이죠, 함량. 그러면 골재 함량하고 건조 수축의 골재 함유량하고 건조 수축은 자 이거는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얘가 많아지면 건조 수축은 줍니다. 그리고 골재 함량이 줄게 되면 건조 수축은 증가가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습도적인 측면, 습도하고 건조 수축은 반비례죠.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건조 수축은 줄죠. 증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습도가 적으면 건조 수축이 늘게 됩니다. 습도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온도는 반대가 되겠죠. 온도. 그래서 자 이 온도하고 건조 수축은 비례 관계죠. 이것은 비례 관계가 성립이 온도가 높을수록 건조 수축은 잘 이루어지죠.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양생을 잘할수록 건조 수축은 줄죠.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양생은 자 우리가 콘크리트를 갖다가 탓을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자 이거죠. 거적을 덮어서 물을 뿌려주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양생이죠. 양생을 잘하면 양생은 잘하게 되면 건조 수축은 줄게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예요. 이것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일반 이 건조 수축 균열은 방향성이 있어요. 이 방향 수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조 수축은 방향성이 있어 장변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요. 건조 수축은 방향성이 있어요. 얘는 장변에 이렇게 직각으로 이 식으로 이렇게 자 우리가 발생을 하는 입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르타르하고 콘크리트 중에는 자 입자가 작은 것들이 건조 수축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르타르가 콘크리트보다 건조 수축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모르타르보다는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풀이 건조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재료 분리 원인이 해놨죠. 자 그래서 먼저 재료 분리는 재료 분리적인 측면에서 먼저 1번 했죠. 단위 수량 물 시멘트가 크면 물의 사용량이 많으면 재료 분리가 생기기 쉽죠. 그리고 골재 입도 및 입형이 부적합할 때 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자 이런 경우는 자 원인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형이에요. 골재가 구형이면서 표면이 거친 형태죠. 표면이 거친 거 이런 거 표면이 거친 보통 구형의 이거는 이 재료 분리가 방지하는 대책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3번에 배합이 적절하지 못했을 때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4번에 혼화 재료의 부적절한 사용이 있습니다. 혼화 재료를 잘못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타설 높이가 높으면 자 이런 부었는데 타설 높이가 높게 되면 재료 분리가 생겨요.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그래서 최대한 타설할 때 낮게 해서 타설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동을 너무 장시간 해서 심한 진동을 줘서 적정 시간 떨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진동을 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료 분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타의 점성이 적은 경우 자 우리가 점성은 끈끈한 성질이 딱 달라붙는 끈끈한 성질이 점성이잖아요. 그럼 점성이 커야지 어떻게 됩니까? 잘 붙어 있겠죠. 그런데 점성이 적으면 재료 분리가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줄어드니까 점성이 적으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개념 나오죠. 이 부분은 아직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워커빌리티는 자 바로 시공 연도죠.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룬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위 수량만 아니라 배합이나 모든 측면이죠. 이제 종합적인 측면, 온도, 습도, 공기량이라든지 골재 입도나 입형이나 모든 종합적 측면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시공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단위 정도를 우리가 물건 정도를 워커빌리티라고 하죠. 그리고 컨시스턴시는 단위 수량. 자, 물의 많고 적음의 다수입니다. 수량의 다수에 따른 반죽 질기를 나타내는 것이 컨시스턴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의 균열의 종류와 형태와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자, 균열과 균열 종류와 형태적인 측면을 자, 살펴보도록 하면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기 전에 발생하는 경화전에 발생하는 균열을 우리가 보통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화전에 생기는 균열이 있고 콘크리트 경화가 굳고 나서 생기는 균열도 있겠죠. 그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콘크리트의 경화전에
자, 경화전에 이제 발생하는 균열이 먼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치마균열이 발생해요. 치마균열이 발생합니다. 자, 치마균열은 이제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게 주된 원인이죠. 또는 진동 다짐을 안 했거나 미션 콘크리트가 안 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치마균열이 발생합니다. 콘크리트 자중에서 안밀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치마균열은 빠르게 생깁니다. 자, 여기 이제 철근이 이렇게 있을 때, 철근이 여기 있었습니다. 철근이 있었는데, 콘크리트가 안밀되다 보니까 이제 내려앉겠죠. 이렇게 내려앉아, 콘크리트가. 이렇게 철근이 있는데 위에는 잘 안 내려앉겠죠. 그럼 이렇게 치마되면서 이 철근의 밑부분에 공극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공극이 발생하고 철근 아래 공극이 생기면서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내려앉으니까 당기죠. 그럼 여기 이제 균열 가는 게 철근 따라 상부면에 여기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치마균열인데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자중에서 안밀로 생기는 거예요. 자, 콘크리트 자중에 의해 안밀로 의해서 안밀에서 철근 밑에 공극이 생기면서 철근에 따라서 바닥 표면이나 이런 데 균열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치마균열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마균열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내가 최대한 물은 적게 써야 돼요. 물, 시멘트, 비나 단위 수량, 설lum법 값은 적게 해줘야 돼. 그리고 자, 진동 다짐을 해줘야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돼요. 진동 다짐이나 이런 재진동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했죠? VH 분리타설, 수직 부재하고 수평 부재하고 분리타설을 하는 거예요. 수직 부재를 먼저 타설하고 치마가 안정화되면 무엇을 한다? 수평 부재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저겁니다. 치마균열에서 가는 철근 쓰는 거예요. 굵은 철근을 쓰면요. 자, 보통 치마균열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 이 소성수축균열이 생깁니다. 소성수축균열. 소성수축균열을 플라스틱 균열이라고도 합니다. 플라스틱 균열 이렇게 칭합니다. 소성수축균열. 자, 이거는 블리딩이 주된 원인이죠. 소성수축균열은 블리딩이 주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 블리딩이 이제 주된 원인이 되는 겁니다. 블리딩이. 자, 그러면 소성수축균열은 이제 블리딩 수의 상승 속도보다 무엇이다? 표면 수분 정발이 빨라서 발생하는 것이 소성수축균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소성수축균열 개념은 기억하실 것이 소성수축균열은 알아두실 것이 얘는 급격한 정발로 생기는 거예요. 급격한 정발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블리딩 수의 상승 속도보다 표면 정발이 빠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소성수축균열 개념입니다. 근데 얘는 슬래브에서 생길 땐 방향성이 없어 양방향으로 다 생겨요. 아까 건조수축균은 한 방향으로 생겼죠. 긴 방향의 직각으로 이렇게 균열이 갔잖아요. 근데 얘는 양방향으로 다 발생을 합니다. 급격한 정발로 발생이 되는 것이 소성수축균열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온도가 높을수록 잘 생기죠. 온도가 높고 습도는 낮으면서 풍속이 강할 때 이럴 때 소성수축균열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 이제 수화 반응에서 무엇이 발생한다? 수화열이 생기겠죠. 수화열이 그래서 내부하고 외부의 온도 차에서 표면에 당겨지면서 인장력에서 균열이 생기는 거죠. 이게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됩니다.
자, 이거는 메스 콘크리트에서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단면이 클수록 잘 생깁니다. 단면이 클수록 온도 균열이 잘 발생을 합니다. 단면이 클수록. 그리고 내부 온도 차가 클수록 많이 생기는 거죠. 내부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 온도 균열이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스 콘크리트에서 우리가 최대한 단위 시멘트량이나 단위 수량은 최대한 적게 사용하고, 그리고 시멘트도 수화열이 적게 발생하는 시멘트를 써야 돼요.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저런 거죠.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쓰거나 아니면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미분말이 들어간 시멘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온도 균열을 줄여주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상, 구조적 또는 구조상 이렇게 구조상의 균열이 있습니다. 자, 구조상의 균열은 보통 집안 침하나 집안 침하라든지 또는 급부집 이동 이런 걸로 인해서 균열이 가는 것을 구조상 균열, 구조적 균열이라고 보통 칭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것들이 경화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균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화가 콘크리트가 굳었어요. 경화 후에. 자, 경화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균열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첫 번째, 건조 수축 균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건조 수축 균열 생각하죠? 건조 수축. 잉여 수분의 정발로 발생하는 것이 건조 수축 균열입니다. 건조 수축 균열 경화 후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콘크리트 최적 감소죠. 줄어들면서 이 건조 수축 균열, 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이렇게 있다 했죠. 이렇게 생긴다 했습니다. 방향성이 있는 균열이에요. 그리고 경화 후에 이제 생기는 것이 화학적 반응에 생기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의해서 이런 골재 반응에 의해서 균열이 생길 수가, 반응에 의한 균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골재 반응. 그러면 알칼리 골재 반응에서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균열들은 보통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형상으로 생겨요. 망상 형태로 균열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칼리 골재 반응이나 또는 이제 염에 의해서 생기는 염에 의해서 균열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콘크리트 강화를 상실하면서 철근이 부식으로 이제 균열을 발생해서 염에 의해서 생기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화학적 침식에서 생기는 거. 화학적 침식. 등등등 여기는 많아요. 경화 후. 그래서 이제 경화 전을 우리가 정확히 학습을 좀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경화 전을. 자, 그리고 이제 건축물에 이제 사용을 하면서 하중을 가해서 지하에 의해서 하중에 의한 균열이 생깁니다. 하중을 가해가지고 하중을 제하함으로써 하중을 갖다가 제하함으로써 하중에 의한 균열이 보통 생깁니다. 자, 그러면 하중에 의한 균열은 무엇이 있는가? 전단균열이 있습니다. 전단균열. 자, 전단균열은 이 개념이 전단균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평부재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하중을 가하게 되면 이 보에 이 경사 45도 경사 방향으로 균열이 생기는 이 균열을 전단균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사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전단균열은 전단력, 그 부재를 절단한 전단력이 주된 힘이고, 그리고 플러스 힘 모멘트 두 가지가 합성되면서 이 전단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전단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단균열 방지적인 측면에서는 전단철근을 사용을 해주면 되나요? 전단철근. 전단철근을 보통 전단보강근이라고 옛날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단철근. 그러면 전단철근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너건 스트럽이 되는 겁니다. 너건 스트럽. 그래서 이제 주인장철근, 축방향철근에 45도 이상 각도로 설치된 스트럽 너건은 다 됩니다. 45도에서 90도 직각까지는 그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중을 가다 보니까 흰 균열이 생겼어요. 흰 균열. 자, 흰 균열은 처짐에서 생기죠. 바로 하중에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게 수직으로 생기는 것이 흰 균이죠. 흰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흰 균열은 흰 모멘트에서 생기는 거예요. 흰 모멘트에서 이 흰 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흰 균열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인장철근, 그래서 주인장철근 양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장을 쓰면 주철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장철근 양을 증가시켜 주시면 바로 흰 균열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런데 하중을 제하를 하는데 한쪽에 불균형 집중 하중을 가하게 되면 무엇이 생길 수 있다? 부동치마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중을 한쪽에도 너무 불균형하게 가게 되면 한쪽이 이렇게 치마가 많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일부 정축 이런 거에서. 그러면 잡아당겨지는 뭐가 됩니까? 반대방 이렇게 균열이 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동치마에서 불균형 하중으로 부동치마에 의해서 균열이 가면 이렇게 빗방향으로 보통 먼저 가요. 빗방향 균열이 먼저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심해지면 그거의 직각벽면에 수평 균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중이한 균열은 이런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노후화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건축물을 사용을 해서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이 바로 무엇이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저것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콘크리트 중성화, 콘크리트 중성화 또는 이것을 탄산화라고도 칭합니다. 탄산화되면서 매입된 철근이 녹슬면서 있죠? 균열이 발생하는 이것이 노화로 생기겠고, 그러면 이제 이 콘크리트 이제 중성화되면서 철근이 녹슬죠? 그러면서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 부족으로 발생하는 부착균열이 생길 수가 있는 게 부착균열. 그래서 먼저 콘크리트 중상에 의한 균열이 생길 수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부착 강도 부족으로 바로 부착균열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부착 강도가 떨어짐으로써 부착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부착균열은 주철근과 같은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주철근 같은 방향으로 부착균열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부착균열은 노화가 되지 이전에 여기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 그런가 하면 콘크리트 타설할 때 AJ 공기연행제를 잘못 사용을 했습니다. 공기연행제를 넣다 보니까 한쪽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가 떨어져서 부착균열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노화로 인해서 콘크리트 중성화로 인해서 철근이 녹슬면서 부착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J나 이런 혼화제의 사용을 잘못해서 부착 강도 부족으로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4페이지 균열 발생 원인이 했죠. 재료 성질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죠. 시멘트의 이상 응결이나 이상 팽창 이런 거에서 수화열에서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골재는 반응성 골재, 그래서 이제 알칼리 골재 반응이나 이런 거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순물 포함됐을 때 특히 이겁니다. 골재의 이 점토 성분이 있죠. 얘들이 들어가면 균열이 생겨요. 그러면 점토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진흙 이런 게 들어가면
균열이 이렇게 망상균열 형태가 돼요. 이렇게. 진흙 이런 게 들어갔을 때 골재 이런 것이 망상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콘크리트에 이제 건조 수축이나 블리딩, 뭐 침하나 중성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주위 환경 외적 요인은 온습도의 급격한 변화에서 그러면 온도 차이에서 생길 수 있고, 자, 너무 건조해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동결 융해가 반복되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결 융해가 계속 얼었다가 녹았다 반복하면서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부재 양면의 온습도 차이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뭐 대표 온도 차이에 생기는 것은 우리가 온도 균열이라 했겠죠. 그리고 내부 철근의 부식이라든지 또는 뭐 하재 등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시공 상태는 장시간 비빔했을 때 우리가 제로 분리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펌프 압송시 가수는 물을 첨가하는 것, 더 가는 것을 가수라 하죠. 그러면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불충분한 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거 다짐이 부족하면 치마균열이 생길 수 있다 했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급속한 타설 속도입니다. 자, 우리가 타설 속도가 빠르게 되면 제로 분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근의 이동이나 철근 피복 두께 감소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혼화제 불균일 분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겠죠. 아까 잘못하면 부착균이 생길 수 있어요. 혼화제를 잘못 넣게 되면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 부족으로 균열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음 처리 부정하기라든지 뭐 타설 순서의 실수 뭐 많죠. 이런 거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균열 방지 및 저감 대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십시오. 84페이지. 자, 그러면 자, 이 균열 방지나 저감을 하기 위해서 기본은 이겁니다. 쉽게 입자가 있죠. 입자 크기가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늘리면 균열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입자가 큰 재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균열은 줄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일본 단위 수량, 물 숫자잖아요. 단위 수량은 콘크리트 1입방미터에 비빔할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이잖아요. 물은 입자가 작죠. 그러면 증가하면 균열 증가되는 거. 최대한 감소시키는 게 방지 대책 되겠죠. 줄이는 저감 대책 될 겁니다. 그리고 시멘트 사용량을 줄여라. 시멘트도 입자가 곱죠. 시멘트 사용량을 줄여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슬럼프 값은 최대한 적게 해야 돼. 슬럼프 값 적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 시멘트 비를 낮춰야지만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굵은 골재 사용하는 것은 방지 대책. 그럼 굵은 골재는 자갈이잖아요. 자갈은 입자가 크다 작다? 입자가 큰 거죠. 그래서 저감 대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쇄골재율은 최대한 쇄골재는 모래입니다. 모래. 자, 그리고 쇄골재 입도가 큰 걸 써줘요. 굵은 모래 써라 이게. 자, 그리고 타입식 콘크리트 온도를 어떻게 최대한 낮춰줘야 됩니다. 온도 차이에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온도는 낮추어 주시고, 그리고 타설시 내부 온도 차를 줘야. 왜? 온도 차가 크면 온도 균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온도 차는 최대한 적게 해주시고, 그리고 발량이 적은 시멘트나 혼화제를 사용해 주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량이 큰 시멘트들은 보통 균열을 증감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나 이런 것들은 열이 많이 생긴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균열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최대한 적은 시멘트를 사용해 주고, 그리고 자, 이거죠. 철근 써주면 되죠. 균열 방지 목적 철근을 배치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축 온도 철근 같은 거 해주면 되죠. 수축 온도 철근 이런 거 사용해 주면 가해로 더 넣는 거죠. 그러면 이 수하열에서 온도 균열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건조 수축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수축 온도 철근을 배치를 해 주는 거예요. 자, 그 측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방향 원웨이브 슬래브가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일방향 슬래브. 자, 일방향 슬래브라는 것은, 자, 이것이 일방향 슬래브입니다. 단변에 비해서 장변의 길이가 긴 거죠. 그러면 자, 단변이 예를 들어서 4m예요.
근데 장변이 10m, 이것이 10m. 그러면 단변에 대한 장변의 길이비가 이게 10m입니다. 그러면 4분의 10은 2보다 클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러면 이거는 원웨이브 1방향 슬래브가 되는 거예요. 1방향 슬래브입니다. 그러면 한 방향으로 힘이 전달되는 1방향 슬래브에 되는 건 그럼 주철근을 갖다가 자, 이 짧은 변 있죠? 이 단변으로 주철근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주근을. 이쪽으로 주철근을 배치를 하고 그러면 힘의 전달은 한 방향인 거 이쪽으로 주철근 배치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균열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 장변 방향으로 철근을 넣어주는 거예요. 긴 방향으로. 이것이 바로 수축 온도 철근을 배치해 주는 거예요. 수축 온도 철근을 우리가 배치를 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수축 온도 철근을 배치함으로써 이제 균열을 방지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건조 수축이 위한 균열 이런 거 방지해 줘야 되겠죠. 온도 변화 이런 것을 내주는 것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요 균열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철근 부분이 이제 파트가 달라지니까 철근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